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파이널 마지막 과목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요. 특히나 노동관계법규는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하시고 속전속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는데 틀린 거 분석하고 틀린 거 물어보는데 옳은 거 분석하면요. 청개구리 사자성어로 뭐죠? 게토레이. 게토레이가 버전이 신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 버전은 뭐죠? 조진스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조지다. 망친다는 말입니다. 아주 망치는 걸 아주 진짜 망치로 치는 것처럼 더 망친다. 이걸 조진스키라고 합니다. 조진스키처럼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속전속결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가론에 알맞는 것은 헌법 32조 이런 거 외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민주주의예요.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요. 자유주의도 좋은 말인데 복지국가도 좋은 말인데 이 셋 중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안 봐야 돼요. 그냥 민주예요, 민주. 노동관계법규에서 나오면 무조건 민주다, 민주주의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잡고 뭐냐, 민주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2번 갑니다.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이다.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과 대비되는 거죠. 근대 시민법을 고친 겁니다.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대등 관계가 노동법의 특징이다. 대등 나오면 노동법이다. 째찌뽕 하시고요. 3번 갑니다.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근대 시민법의 부정이 아니라 뭐예요? 방금 설명드렸죠. 2번에서 수정이다. 한 끗 차이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수정이다. 정답 2번이다. 4번 갑니다. 헌법상 노동상권 단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익균형은 없죠. 교수님, 이익균형권이 뭐예요? 알고 싶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5번 갑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대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왠지 그럴듯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가게. 안 그렇습니다. 판례 없습니다. 외국인 헌법에 근로 주체되면 나라의 주권이 뺏깁니다. 주체가 될 수 없다.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또 이거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교수님,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 않나요? 그때 공부하세요. 문제 나올 때 또 다 체크됩니다. 노동관계법규는 범위가 작아요. 레이더에 문랑 보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헌법 규정하려고 헌법 다 외워요? 조진스키입니다. 아닌 것만 보면 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예요?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이거 딱 보세요. 국가유공자는 근로에 우선권을 준다. 가점을 주죠. 그래서 근로에 평등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를 사람을 뽑을 때 평등하게 대우한다.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가유공자는 평등하게 근로의 조건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권, 특혜를 준다. 평등 조건이 아니라 특혜 조건을 준다. 장애인은 아니다. 국가유공자다. 한 곡지 빡 잡고요. 7번 갑니다. 다음 중 헌법의 노동관계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부합하다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이게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실화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국어교사 하다가 온 분이 계시거든요. 이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야. 부합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데 문제가 뭐 잘못됐다고 이의제기를 한대요. 제가 한마디 했죠. 이 부합은 아니부자가 아니라 이 부호부자거든요. 부호부자. 부호부자는 뭐예요? 부호가 따라가죠. 즉 합당한 거와 따라간다. 즉 합당한 거와 합한 거와 딱 맞다 이겁니다. 합한 거가 딱 맞은 부호니까 부합 맞는 거예요. 부합이 뭐예요? 맞는 거다. 그래서 부합은 합당하지 않은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4번이네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여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가 뭐예요? 군대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군대에 건방도 납품하고, 군대에 빤스도 납품하고, 군대에 난닝구도 납품하고, 군대에 무기도 납품하고. 근데 무기나 전력, 용수 이런 것들은 국가 방위와 직결적이죠. 이 전력, 용수, 무기와 관련된 납품은 단체 행동권, 즉 뭐예요? 데모죠. 데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나라에 위급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중위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아니라 뭐예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전력, 용수, 무기 등은 단체 행동권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8번 까보시죠. 헌법상 노동기본권이라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부르겠죠. 공무원은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서 노동. 그렇죠. 교수님, 공무원 데모하면 안 되지 않나요? 행정직입니다. 공무원은 뭐예요?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나누는데 기능직의 가장 대표적인 건 청소부죠. 청소부. 기능직은 데모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은 노동상권을 가질 수 있다. 단 행정직은 제한을 가한다. 여기선 단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상권을 가진다. 아하, 그렇구나.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9번 갑니다. 왜 안 돼요? 옳지 않은 걸 뭘 보려고 그래요? 다 쓰레기지. 쓰레기, 코로나 식기, 게토레이, 조진스키 한마디 할게요. 9번 갑니다. 결국 노동관계복부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분석해서 그래요. 공부해서 그래요. 성격 고쳐됩니다. 근로의 권리 기능이 아닌 것은 근로기회를 제공한 통해서 생활분능자에 대해서 국가적 보호 근로기회를 제공하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국가 부담이 줄어들죠.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9번 문제죠. 쉽습니다. 10번 갑니다.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우선적 근로기회 보장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실업자죠. 실업자는 아니다. 여자, 연수자, 국가유공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우선적인 근로기회에는 국가유공자. 특별한 보호는 여자, 연수자. 그렇습니다. 11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개념 정리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찾으면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틀린 것만 찾으면 되는데 왜 틀린 거 말고 다른 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로자라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람만이다. 근로 아니다. 답 1번이다. 12번 갑니다. 근로기준법 이행강제금 뭐예요? 벌금이에요. 벌금. 쉽죠? 틀린 것 찾으면요. 4번이네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겠죠. 그 전이니까 2분의 1 감액한다. 웃기지 마라. 내야 한다. 여러분 이거죠. 차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어겼어요. 딱지 끊겼어요. 5만 원짜리. 끊기면 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감액해서 징수한다. 아니다. 감액 없이 징수한다. 이미 끊긴 딱지는 내야 된다. 답 4번이다.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얼마나 쉬워요. 12번 갑니다. 안 봐도 돼요 하는데 보고 싶어 미치겠죠. 또 보는 사람 있어요. 양심 고백하세요. 교수님 사실처 봤어요. 성격 고칠게요. 이렇게 댓글 양심 고백 부탁합니다. 13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재보상 다친 거죠. 설명을 틀리면 다친 건 무조건 뭐예요? 다쳤다. 재보상 다친 거 나오면 산재 이런 거 나오면 평균임입니다. 근데 사망했으면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천국 갔으니까 며칠이에요? 1001분에 그죠? 1001분의 유족 보상을 줘야 된다. 왜 1001분이에요? 천국 갔으니까. 360일이 아니라 1000일이다. 14번 갑니다. 근로기준법 계약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우수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위약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떡공장에 다니는데 떡판 한 판 엎을 때마다 월급에서 10만 원씩 깐다. 이런 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 이게 불법행위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보는 분들은
공부가 진짜 어려워져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뭐 전차금 전철 타고 싶다니까요. 자꾸 딴 나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답만 외우십시오. 1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쪽 취업 규칙.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은 우리가 왠지 모르면 취업 규칙에 미달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상한 걸 넣었단 말이에요. 규칙에 어긋나는 거. 그럼 그 계약 무효야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무효가 아니에요.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무효다. 옳은 것은 그 부분만 무효다. 전체 무효가 아니다. 16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선택적은 뭐예요? 오전 근무냐, 오후 근무냐, 야간 근무냐 선택하는 겁니다. 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이다라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자는 연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15세. 연소자는 몇 살이에요? 쉽게 말해 연소자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하면 보통 몇 살이에요? 18세를 의미하죠. 18세 하니까 또 18세 순위가 생각나네요. 15세 이상은 아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17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빡 잡고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에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7일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때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향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동안 15일치 했지 15일분 여기서 보면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지급하되 향후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향후 제공할 건 아니다. 갔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지급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한 꼭지 잡고 나머지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18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시 반드시 체결한 서면은 뭐예요? 쓰는 겁니다. 계약서죠. 근로조건은. 임금의 지급 방법이죠. 임금은 10일 날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래서 이거 정해야죠. 지급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19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 며칠 날 해고합니다. 적용이 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해고 예고 아닌 것은 문제를 이해 못하는 분 많아요. 문제가 뭐예요? 몇 바퀴 돌죠. 아주 시내로 몇 바퀴 돌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그러면 답만 외우세요. 계절적 업무의 1년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해고 예고에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가 아닌 거는 해고 예고를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절적 업무의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한 자다. 계절에 따라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6개월이 넘어섰잖아요. 1년이니까. 그러면 해고 예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계절적 업무의 1년이 기간을 정한 사용자는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한 꼭지 빡 잡고요. 20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거죠. 평균이죠. 보통 통상임금은 뭐예요? 월급만 따지고요. 평균은 쉽게 말해서 그냥 월급 플러스 부가급여다. 야간 근로시간은 월급에 해당하죠. 보통 야간 근로시간 하면 우리가 뭐예요? 월급의 1.5배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월급의 1.5배니까 월급만 따지니까 뭐예요? 통상임금이다. 나머지 퇴직금이나 휴업보상, 장애보상 이런 보상, 퇴직금, 부가급여 이런 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야간 근로수당 또는 뭐 주말 근로수당 이런 월급에 해당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 꼭지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정답 체크하고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근로죠. 근로. 월급입니다.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이죠. 월급은 뭐예요?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월급은 통상임금이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공부 굉장히 쉬워요. 월급은 통상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니지.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공부가 이렇게 쉽고 재밌습니다. 22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총 6개월이 아니죠. 3개월 동안이죠.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의 총일수죠. 월수가 아니라 총일수다. 일수 3개월 포인트 잡고요. 23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산전후 휴가는 90일입니다. 다둥이는 120일입니다. 이 중에서 반 이상은 산후에 가져라 이겁니다. 45일 이상. 여기는 다둥이는 60일 이상. 그래서 산후 30일이 아니라 45일이죠. 24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하도급입니다. 여러 차례 A가 B한테 하청을 주고 B가 C한테 하청을 주고 그래서 임금을 지급 못했다. 근로자에게. 그러면 A, B, C 다 모두 연대 책임입니다. 그래서 고대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책임이다. 하수급비는 책임을 면하고 웃기지 마라. 연대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열수자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만 봐야 돼요. 2번, 3번, 4번 보는 사람 진짜 개토레이, 또라이, 조진스키 절대 보면 안 됩니다. 13세네요. 3세가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라도 고용노동장에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지니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있는 사람은 13세, 15세 이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6번 갑니다. 경영상 이유네요. 해고 전 근로자 대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왠지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 여기서는 먼저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의 대표 또 아니면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라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협의하는 거, 통보하고 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전 동의가 필요하면 사전 동의 안 해주면 해고 못하죠. 그러면 해고를 하는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영상 이유에 대해 해고할 때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27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면 되겠죠.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취업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을 드려야 되고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십시오. 불리할 때는 동의,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여기서는 의견이 빠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넘어가도 되는데 눈에 보이네요. 취업규칙을 작성할 상시 10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장에 신고하고요. 취업규칙의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 월급을 줄이는 거죠. 제작할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1 평균 임금입니다.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문제가 잘 나옵니다. 28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나오면 정액불은 아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고요. 정액불은 아니다. 포인트 잡고요. 29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 무조건 3년이죠. 소멸시효 유효기간 나오면 3년이다. 30번 갑니다. 남녀고용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근로자의 개념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로자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은 직장을 다녀야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또 퇴직급여법도 직장을 다녀야 퇴직금 주죠. 또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고용상이니까 이것도 직장을 다녀야겠죠. 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상 어쩌고저쩌법 이 세 가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만 근로자입니다. 나머지 법은 플러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예비 근로자도 근로자로 포함시킨다. 광의의 넓은 의미의 근로자를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해당한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 법뿐이 없다라고 포인트 잡으면요. 이거 무조건 패치기도 나와요. 이거 하나 뭐 5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공부 재밌어.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합격 진짜 전국 수석할까 봐 걱정됩니다. 31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 홍보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생략할 수 없다. 32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가 어디 있나요? 찾아볼까요? 법 개정으로 정답이 없네요. 그전에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강의할 때는 이런 법이 여기서 미친 법 아니에요? 이 소리를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들었나 봐요. 이것도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취해야 한다. 당연히 취해야죠. must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번 갑니다. 삼삼한 문제. 남녀평등 어쩌고저쩌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외우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까먹었는데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 남녀평등 이거 진짜 개뚜레이도 아까워요. 개또라이예요. 이거 병원 다녀야 돼 이런 거. 지가 다 써있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탑만 해보면 되죠. 육아휴직 근속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끝. 34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법에 대한 설명 중 차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의 정년 연령을 당연히 달리하는 경우는 차별이죠. 너 남자야? 너 5년 일 들여. 여자는 더 많이 해야 돼. 차별이죠. 35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노동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어쩌고저쩌고에서 외부 전문가, 고용평등감독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뭐예요? 명예니까 비상근이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의자가 그냥 자리를 딱 고정 자리가 없는 거죠. 비상근, 3년, 연임, 또 어떻게 돼요? 회사 내부 인사 중에서 저명한 인사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36번 갑니다. 남녀 어쩌고저쩌고법에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하는 거 반드시 이건 차별 금지죠. 모집과 채용은 반드시 금지한다. 37번 갑니다. 남녀 고용 어쩌고저쩌고법에서 틀린 것은 국가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행당하는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 임금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잡습니다.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여기는 무조건 월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계산은 통상 임금으로 한다. 이거 포인트 하나 빡 잡으십시오. 통상 임금이다. 38번 갑니다. 남녀고용 어쩌고저쩌고법.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 평등에 실현하는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 계산하는 건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해야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 말장난이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길고 헷갈리고. 우리는 거기에 낚싯바늘을 들이면 안 걸려야 돼요. 낚싯바늘 들였네. 야, 이 자식아 까불지 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야. 말장난 하지 마. 쉽잖아요. 39번 갑니다. 어쩌고저쩌고법에서 채용 및 근로자 조건이 다른 성에 비해서 5분의 4가 아니라 현저이다.
5분의 4 X표 현저이다. 40번 갑니다. 남녀 고용 어쩌고 저쩌고 법. 이건 또 법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돼서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10일.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며칠이에요? 10일이다. 10일 유급. 포인트 잡으십시오. 시길 10일 유급이다. 41번 갑니다. 남녀 고용 어쩌고 저쩌고 법. 틀린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우수기업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럴듯하죠. 걸리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42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분쟁 해결은 누가 해요? 사업주가 해야죠. 그래서 분쟁, 남녀 고용 평등의 법의 분쟁 해결은 사업주가 한다. 43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틀린 것은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사용하고 1회 사용하고 육아휴직 근로시간을 1개월씩 사용할 때는 1회입니다. 2회가 아니라 1회 사용입니다. 44번 갑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답만 외우세요. 똑같이 나와요. 4번이네. 그리고 넘어가세요. 44번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내용이 아닌 것은 생리휴가는 어쩌고 저쩌고 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다. 45번 갑니다. 45번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를 말한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의 사용자는 사업주예요. 사장이에요. 사장. 쉽게. 근데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법인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 그러니까 사업주 플러스 등기 이사, 임원까지다. 다시 갑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사업주 플러스 임원. 또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의 사용주는 사업주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하 그렇구나 지금 이해했나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46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 이거 많이 나오죠. 제조업 힘드니까 100분의 2명 써라 이거죠. 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조업은 100분의 2죠.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죠. 100분의 6입니다. 이걸 제외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읽어야 돼. 제외했다 그러면 100분의 3입니다. 또 시험장에서 뭐가 씌었는지 운수업 부동산 아싸 100분의 1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죠. 카페에다가 어머 운수업 부동산 100분의 2 나왔네요. 그러면 댓글에 아닌디요? 제외 아니라 100분의 3인디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외한 꼭 체크포인트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 가론에 알맞는 것은 나옵니다. 기준 고용률 나오면 사업의 종류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기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다. 49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 감면 혜택이 주는 당연하죠. 왜? 고용 촉진을 했으니까요. 50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오면 땡 잡았어요. 아 옳은 건 나왔지. 옳은 건 나오면 답이 2번이고 나머지 보지 말라겠어. 오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쉽다.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시대고사, 에드왈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또 이런 거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기네.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이거 한 문제 갖고 10분 동안 읽다가 또 읽고 10분 동안 읽다가 또 읽고 1시간 동안 읽다가 헷갈리고 또 술 먹고 자고 계속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고 우리 직공공포시는 어떻게 해요? 깔끔하죠. 답만 해보면 되죠. 2번이다. 고용도 운영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직업 안정 공표? 이거 왜 하지? X표 하면 안 되나? 이거 아닌 거 알죠? 제공하는 직업 지도와 직업 발전 등의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단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 그렇지 옳은 거다. 한 꼭지 팍 잡고요. 51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 옳은 거 찾으면요. 정답 체크하고요. 사업주는 고용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재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전의 근로계약을 제어할 수 있다. 당연히 제어할 수 있죠. 왜요?
정년퇴직자 일단 끝난 사람을 제공했으니까요. 계약을 다시 써야죠. 계약서를요. 그래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포인트 잡고요. 52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제공할 경우 앞에 풀어봤죠. 정전과 달리할 수 없다. 웃기지 마라. 있다라고 보고요. 53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이 직종이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고용해야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 고용증이 신설됐으니까 고용하여야 한답니다. 고용하여야 한다. must. 왜?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됐으니까. 우선 고용 직종이 아니면 노력하는 거고요.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되면 고용하여야 한답니다. 54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견 전문 인력 고용 지원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경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돈 문제는요. 여러분 이것만 포인트 잡으세요. 돈은 노력해야 한답니다.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말고.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 없는데 뭘 지원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답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요. 55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법규가 제일 쉬워요. 법규 날 잡아서 딱 하루 날 잡으면 뭐 기본 60은 넘습니다. 55번 갑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령자 인재은행 뭐 취업과 관련된 건 대빵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대통령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대통령 고용자 인재은행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대통령 이런 것까지 하면 골로 간다. 56번 갑니다. 56번 이런 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요. 그냥 몇 명이면 300명 이상이에요. 그냥 뭐가요? 몰라도 돼요. 그냥 300명 이상. 57번 갑니다. 알고 싶은데요? 안 알아야 돼요. 57번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의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에 풀어본 거하고 연상적인 문제입니다.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은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다. 고용노동부에 지정하는 거다. 58번 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이거 말 뜻이 이 애매한 사람은요. 여기서 정리하세요. 기간제는 임시 근로자예요. 임시 뭐 1개월 뭐 1년 계약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는 알바예요. 알바. 그냥 알바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건 체크하죠. 오늘 몇 시간 근무했어. 근데 기간제는 1년 계약 직원 하루 몇 시간 근무했어.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는 해당이 안 된다. 정답 4번이다. 59번 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에서 틀린 것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뭐예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죠. 단시간 근로자는 알바죠. 알바. 내일은 일 없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알바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니다. 임시근로자다라고 보고요. 60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에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파견을 가는데 회사에서 독일로 파견을 한 1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파견 근로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독일을 가고 싶어요. 그 사장한테 이번 파견 제가 갈게요. 저 좀 보내주세요. 네가 갈래? 너가. 이런 거죠. 고용노동부장의 승인이 아니라 뭐예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견 근로자 대상이 아닐 경우 파견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요. 법규 쉽습니다. 문제답 찌찌뽕, 문제답 찌찌뽕.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보시면요. 80점은 맞습니다. 80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 100점 맞고 싶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80점만 맞으면 됩니다. 20점은 뭐예요?
그냥 개나 주자 이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가을의 감처럼 까치밥을 남겨놓고 버리는 연습, 이렇게 개에게 주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여유 있게 공부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